오늘 영화 이야기에서는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로운 영화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 네. 어떤 영화입니까? 네, 이 영화는 독일의 거장인 빈 벤더스 감독과 그리고 일본의 명배우죠 야쿠쇼 코지가 함께 작업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월 3일에 개봉을 했고요. 네. 이제 최근에 12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니 저도 좀 보려고 했는데 네, 순천에서 개봉한 상영관이 데가 없죠. 없고 네, 광주에 있던데. 네. 그죠? 그래서 저도- 광주까지 가서 보시고 오신 거죠. 네, 저도 이제 이 영화 소식을 입소문을 듣고 이제 나도 찾아봐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는 이미 이제 순천에는 상영관이 없었고요. 원래 순천에 상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는 잠깐 네. 반짝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7월 3일 개봉인데 제가 한 7월 중순 넘어가서부터 이제 상영관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7월 말에 광주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네. 이 영화의 여운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네. 남아 있고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영화 음악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지금 상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좀 한 분이라도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네, 지금까지 영화 얘기하면서 네. 제가 다 봤던 영화들이고 내가 네, 못 본 영화는 OTT에서 찾아봤는데 네, 이건 개봉도 맞아요. 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 제가 그래서 제가 못 이제 찾아보고 오늘 혹시 영화 얘기를 했는데 못 보시더라도 이 영화 꼭 하고 싶어요라고 제가 예, 이렇게 그렇게 부탁을 말씀하셔가지고. 드렸는데 이제 예. PD님이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네, 할 수 있게 돼서 기뻤습니다. 예. 이토록 이 영화를 네,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아, 이유는 예. 사실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7월에 개봉했지만 원래는 네. 작년에 전국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개봉돼서 맞아요. 뭐 상도 타고 다 했던 영화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늦은 거지 개봉이. 네, 이게 이제 아마 칸 영화제에서 이렇게 그 나무 주연상을 받았는데 고지가 야쿠소 씨가 예.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상을 받지 않았으면 또 개봉이라도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그렇죠. 예, 예. 들고 아마 이제 그 후광으로 또 개봉을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네. 이렇게 또 약간 이제 우리 미묘한 이제 한일 감정이나 이런 게 좀 정리된 시즌을 맞춰가지고 또 개봉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사실 빈 벤더스 감독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네.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거고. 네. 근데 야쿠쇼 코지, 네. 쇼지인가? 쇼지. 야쿠쇼 코지. 코지. 네.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좀 많이 봤던 친숙한 일본 영화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상도 타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무튼 아까 질문은 네. 우리의 이로운 영화쌤의 어떤 면을 그렇게 자극하고 감동이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됐는가? 이 영화 선택한 배경 얘기해 주시죠. 예, 예. 네. 이 영화 줄거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예, 예. 네. 그 주인공인 히라야마는 이제 도쿄 시부야의 공공 화장실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야쿠쇼 코지가 네. 이 주인공인 거죠? 예, 네, 예. 맞아요. 청소부. 네, 예. 그 혹시 PD님은 아침 루틴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루틴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저랑 예. 비슷하시네요. 저는 좀 작심삼일 케이스여가지고 예, 예. 이렇게 뭐 아침마다 뭐 이불 개고 물 마시고 이런 거 나름 이렇게 막 목표는 세우는데 이게 네. 꾸준히 잘 안 네. 되더라고요. 딱 저는 3일도 안 되고 이틀이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 히라야마는 마치 이렇게 수행자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의 일상을 이 루틴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캐릭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른 새벽에 이제 창밖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새벽 청소하는 빗자루 소리에 이제 잠을 깨는 게 하루의 시작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집안에 있는 식물들한테 물을 이렇게 주면서 인사를 하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이제 집을 나서게 됩니다. 네. 이제 집을 딱 나서려고 문을 열자마자 하늘을 한번 탁 바라보고 미소를 한번 탁 짓고요. 이제 집 앞에 자기의 오래된 이제 고물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 차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캔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차에 딱 타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낭만적인데 이제 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중에서 이제 좋아하는 오늘 딱 듣고 싶은 곡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골라서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출근을 출근을 하는, 하는 예. 이제 그런 무드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출근길이 조금 긴 편이고 이렇게 타지에 여러 장거리 운전을 다니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 남도가 경치가 좋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풍경을 보면서 출근하는 길이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자기를 좀 그 동일시하면서 이 영화 감명이 왔군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네. 느낌을 너무 영화적으로 잘 표현해준 장면이어가지고 너무 그래서 마음에 영화 들었어요. 음악도 좋은 게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네, 네. 출근할 때마다 음악을 많이 여기 네, 사실- 영화에 삽입을 했나 봐요. 예. 네, 사실 이제 제가 알던 음악은 아니고 제가 즐겨 듣던 음악은 아니고 새롭게 알게 된 음악들인데 이제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출근한 직장에서는 진짜 이게 아까 청소부. 화장실 청소부라고 네, 했잖아요. 이게 도시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그 아주 온갖 더러운 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정성껏 청소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료인 다카시라는 이제 젊은 청년이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아주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자기 삶은 성실하게 하는 사람. 네. 예, 예. 근데 이 동작이 얼마나 몸에 배어 있는지 이게 왜 버릴 것 하나 없는 동작 있잖아요. 아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마치 그 요리하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그 요리하는 예. 모습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그 청소하는 어떤 그 모습이 마치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아 그래요. 예. 게다가 내 집도 아니고 이렇게 일터에 또 공중 화장실 금방 더러워지는 것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청소하다니 하면서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점점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캐릭터인 이제 히라야마는 이제 일할 땐 그렇게 열심히 하고 퇴근 후에는 이제 자기의 여가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평화롭게 고독한 듯도 보이지만 또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내는데요. 네. 이제 공중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몸을 깨끗이 씻고 이제 단골 맥주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 대화 그냥 허허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맥주 한잔 하고 혼자. 네 혼자 집에 가서 이제 헌책방에서 사온 이제 소설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잠이 드는 게 이 사람의 일과예요. 이 영화가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똑같은 장면이 또 반복되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이 몇 날 며칠에 이 사람의 반복되는 일상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게 지루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난 지금 네. 이게 뭐가 재밌을까 이 그쵸? 생각을 했어. 예, 근데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웃음 포인트도 많고 이 사람이 대사를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과묵한 캐릭터인데 이제 이 주변 인물들이 이제 막 건드리거든요. 이제 아. 막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이 같이 일하는 동료는 진짜 같이 일 안 하고 싶은 그런 캐릭터예요. 맨날 네. 지각하고 막 네. 일 안 하고 말만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고 때로는 그냥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도 이제 그 옆에 다른 기쁨을 주는 존재에 더 눈길을 주면서 허허실실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 사람은 혼자 주인공이 일어나서 어떤 루틴대로 일을 하고 네, 뭐 맥주집 가도 혼자 맥주 먹고 네 맞아요. 혼자 책 보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다른 주연 배우 조연들과의 어떤 네. 긴장감이나 이런 것도 없는 이런 건데 네. 이게 감명적이었다 네, 네. 이거잖아요. 이제 예. 뒷부분으로 이제 영화가 중간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약간 변모가 되긴 하는데요. 이제 그 니코라는 조카가 찾아오게 되는데 네. 여동생이 딸이에요. 근데 네. 이제 너무 성장해 버려 가지고 이제 못 알아볼 정도로 음. 평소에 왕래도 없는 이제 그런 조카인데 조카네. 예. 이제 사춘기에 이제 엄마랑 싸우고 이제 말하자면 가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을 찾아온 예, 거네. 삼촌을 찾아와서 네, 삼촌을. 예. 이제 이 삼촌 집에서 며칠 묵겠다고 그냥 배짱을 부리는데 이제 뭐 내보낼 수도 없고 하니 이제 자기 방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완벽한 루틴을 가지고 혼자만의 이걸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의 아. 일상에 균열이 이제 조금씩 네, 생기기 저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안 봤지만 네, 이해까지 들으니까 네. 이 조카의 눈으로 이 맞아요. 주인공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네. 어떤 관객들한테 좀 제공하는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히라야마 스스로도 이렇게 본인한테 익숙했던 것들을 누군가 이제 혼자 하는 게 익숙했던 걸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예. 또 달리 이렇게 생각되는 것, 달리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삼촌은 엄마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고 이제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궁금한데 또 자기랑 뭔가 잘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이렇게 되게 은은한 이렇게 우정을 이렇게 나누는 네.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보면서 되게 교감할 수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얘기도 하기 전에 이제 네. 영화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네. 스토리가 별게 없잖아요 지금. 그쵸. 엄청 막 예. 서스펜스 막 긴장감이 막 놓칠 수 없는 그런 영화도 네. 아니고 뭐 뒤에 끝까지 봐도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반전이 있는 영화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 영화의 분위기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도쿄 감성에 이렇게 천천히 젖어드는 이제 네. 그런 그래서 저도 영화라고 할 수 영화는 못 있습니다. 봤지만 네. 저도 공부를 좀 하니까 네, 네, 일상의 소소함을 네, 아름답게 그린 영화 네, 이렇게 네. 대부분 요약이 되던데 네.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스토리 라인에서 이 주인공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의미를 전해주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지금 그러신 맞아요. 거죠. 이제 빈 벤더스 감독이 사실은 이제 그냥 막 이렇게 막 마냥 따뜻하고 네. 막 그렇게 막 몽글몽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영화를 보고도 이제 이제 일상의 뭐 기쁨 이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사람들도 이제 있지만 네. 또 누군가는 이제 이 히라야마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되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표정 연기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과 대입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현대인들의 이제 이런 초상 이런 것을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고 네. 또 약간 수행자와 같은 이제 일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영화를 봤으면 네. 여기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겠는데 네. 막판에 네. 뭔가 네, 이제 아무래도 이 주인공의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걸 지금 네, 살짝 암시를 넌지시 했죠. 했잖아요. 네. 그 얘기 해주세요. 네. 뭔 일이 생기는 반전 겁니까? 네, 이게 뭐 스포일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제 예. 이 장면으로 사실은 이제 그 연기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 왜냐하면 장면이. 이제 앞까지는 거의 이제 표정 변화도요. 그것도 힘든 연기였을 것 같아요. 네. 대사도 없고 이제 근데 이제 이 조카를 찾으러 이제 여동생이 오게 되면서 거기가 이제 영화에서 가장 긴장감이 이제 그게 치닫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뭔가- 나오면서부터 뭔가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예. 비밀이 이제 뭔가 밝혀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것 관객들한테 이제 근데 상상에 뭔가는 있을 것 같은 걸 맡기는데 남기면서 네. 주인공이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감정을 표현하는구나. 네, 그 여동생이 이제 아주 고급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그 딸을 데리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를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그냥 화장실 청소만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관객에 따라 가지고 과연 저 사람은 이제 무슨 사연이 있었어?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걸 계속 궁금해하면서 보는 영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걸 내가 다 속속들이 다는 모르지만 이제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건 지금 자신이 선택한 저 하루의 일상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알겠다. 내가 공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객 포인트. 입장에서? 네, 관객 입장에서 저는 그 포인트. 사실은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순천에 오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좀 거의 전생처럼 까마득하게 이제 거의 다른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어서 네. 이렇게 과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선택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줄거리하고 영화가 어떤 던지는 네. 메시지 나름대로 이론 선생님이 생각하신 네, 몇 제가 가지 얘기가 느꼈던 나눴고 네. 근데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작년에 네. 상도 수상했고 감독과 배우가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일단 영화 얘기를 계속 해주셨으니까 주인공 네. 야쿠쇼 코치에 네.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얼굴을 보면 이제 저 사람 나도 본 것 같은 배우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배우인데 저는 이 네. 사람을
네. 어디서 제일 먼저 봤냐면 쉐리 댄스. 아, 그쵸. 저도 이게 그거 하나 봤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된 영화요. 네. 2000년에 나온 영화. 네, 네, 예. 네. 굉장히 화제작이었죠. 예. 네. 거기서 춤을 배우는 네, 중년 맞아요. 남자로 나왔던 맞아요. 그 배우. 예. 제가 아까 그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이제 막 폭발하는 표정 연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그 연기를 보면서 이 사람 얼굴이 반 이상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주연상을 이제 탔겠죠. 굉장히 예, 이제 되게 잘생겼고 예. 예. 그 똑같은 장면을 이제 그 전년도에 이제 수상했던 송강호가 했으면 또 이 정도 감동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2000. 어. 아 송강호가 기생충으로 받았구나. 아니요 그 뭘로 받았죠? 브로커. 아 그래요? 네네네 예, 예. 브로커로 상을 그랬구나. 받았었어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송강호는 이제 연기는 잘하지만 또 이제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또 다른데 그렇죠. 예. 이제 이 배우는 그 얼굴에 굉장한 이렇게 서사가 있는 배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쉐리 댄스 때는 훨씬 더 젊었고 그렇죠. 예. 이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멋진 연기를 펼쳐줬던 것 같고요. 저는 이분 영화 네. 그 다음에 나온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 저는 못 봤어요. 이건 조금 야한 영화인데 아, 네. 예, 여기서도 참 연기 잘했어요. 네, 예, 네. 아무튼 야쿠시코 되게 좀 친숙한 네네네. 잘생겼지만 국민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잘생겼지만 네. 옆집에 사는 잘생긴 아저씨 같을 것 같은 그런 네. 얼굴.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 퍼펙트 데이즈 이 영화에서는 되게 중년의 이렇게 멋스러움을 네. 가지고 있는 배우의 얼굴이 있다. 네. 이제 그래서 좀 작품들을 찾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네. 들더라고요. 일단 네. 이 야쿠시코지가 네. 영화의 대부분을 캐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쵸. 이게 이 영화 자체가 이 히라야마라는 인물 이 음, 한 사람 이 캐릭터를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거의 다 했고요. 그리고 감독을 얘기할 수 없는 네, 게 그쵸. 음. 빈 벤더스 감독은 독일 감독이고요. 네. 이제 주홍글 씨라는 이제 명작이 있고 네. 또 파리 텍사스, 베를린 천사의 시 네. 같은 작품들이 대표작이고요. 파리 세계- 텍사스로는 네. 그때 이 사람은 칸 영화제랑 빈 벤더스 감독은 인연이 네. 많아. 파리 텍사스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베를린 천사의 시로는 네,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고 네, 네. 그리고 베를린 천사의 시는 우리가 못 봤지만 네. 이거를 리메이크한 헐리우드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걸 어떤- 봤어요. 어떤 작품? 시티 오브 엔젤. 맞아요. 니콜라스 케이지 나온 예, 거. 이게 그래서 원작으로 천사가 나오죠. 맞아요. 인간 여자를 사랑해서 맞아요. 천사에서 인간으로 내려오는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필모그래피 보면 이제 시티 오브 엔젤의 이제 원작으로 이렇게 예, 그렇죠. 표기가 되어 나오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세계 3대 영화제를 다 섞어난 이제 몇 음. 안 되는 감독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제 네. 거장 감독인데 이제 이 감독은 이제 그 픽션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작품들도 다큐멘터리 작품도 많이 많아요. 맞아요.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대학생 때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이게 난리 났었어요. 네, 예. 쿠바라는 나라에 한번 내가 사실 그때까진 잘 알지도 못했는데 네. 저 나라의 저 분위기와 음악 너무 멋있다. 한번 그 가보고 쿠바인들이 싶다. 좀 늙은 연주자들이 맞아요. 연주하는 그 장면들이 네, 너무 네, 네.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예. 진짜 음악을 사랑하고 그 자기와 함께했던 그 밴드 연주자들과의 그런 우정 이제 그리고 이제 늙었지만 이제 멋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빈 벤더스 감독이 이제 이분하고 베르나 헤어조크하고 몇몇 아까 말한 독일 감독이라 했잖아요. 네, 뉴 저먼 시네마라 해서 7, 80년대 네. 독일의 새로운 영화의 맞아요. 흐름을 만든 감독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뭐 파스빈더하고 헤어조크하고 빈 벤더스 이렇게 세 명 정도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세 감독들의 영화가 네. 다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보면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 안 한 작품들이 거의 그것도 많고,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퍼펙트 데이즈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감성에 맞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이렇게 그 젊은 층의 그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해석한 이제 이야기 이런 영상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네. 또 이 영화에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음악을 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또 막 이렇게 전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또 제가 보니까 이제 또그 도쿄 산책자라는 제 채널을 보게 되는데 이 네. 영화의 또 장소를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난 이제 후기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컨텐츠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으니까 네. 나름대로 공부를 좀 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영화 제작 뭐 동기라든지 네, 후기 뭐 네, 이런 게 네. 나오는데 원래는 이것도 다큐멘터리 맞아요. 아까 빈 벤더스가 다큐멘터리도 많이 만들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원래는 일본에서 그 화장실을 주제로 한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빈 벤더스한테 부탁을 했는데 빈 벤더스가 와서 보고 장편 영화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이제 요번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이제 이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 도쿄에서 이 그 세계적인 이제 건축가들과 이제 디자이너들을 섭외해서 이제 열 몇 개의 공중 화장실을 이제 리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를 도쿄 올림픽을 네. 맞춰서 네. 도쿄에 좀 세계인들을 이제 환영한다, 맞이한다 좀 하면서 건축적으로 괜찮은 네. 화장실을 예. 만들었는데 네, 볼거리와 또 편리함을 이렇게 같이 갖춘 이제 그런 화장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시했는데 이 작업을 하는 중에 이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뭐 단편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 화장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여기에 다큐를 누가 찍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 빈 벤더스를 낙점을 한 거예요. 야, 근데 일본도 그렇다. 그죠? 빈 벤더스 하면 네. 그래도 거장인데 네. 화장실 다큐 정도의 감독으로 네. 빈 벤더스를 처음에 선택한 그 호기가 네. 부럽긴 하네. 근데 예, 이제 예.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그 호기라고 하기에 앞서서 그 화장실을 여기에 참여한 건축가들이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이요? 안도 타다오 같은 이제 그런 그렇구나. 화장실도 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볼거리거든요. 음. 이제 너무 아름다운 화장실, 되게 음. 특색 있는 화장실, 또 그래요? 되게 특별한 무드가 있는 그런 화장실들이 나와요. 이제 네. 하나하나를 막 이렇게 언급하진 않지만 이제 그 일터로 이렇게 나오는 화장실 한 9개 정도의 화장실이 나오는데 네. 되게 이색적이거든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영화가 출발을 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왜 하필 빈 벤더스였냐 했을 때에는 네. 이제 이 빈 벤더스가 이제 그 오즈 야스지로 감독을 이제 네. 그 자기 입으로 나 이제 추종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영화적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네. 이 오즈 야스지로의 그 감독의 영화를 보고 이제 영화인을 꿈꿨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85년에 그 도쿄가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에 나왔던 그 도쿄를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싶어서 보러 갔다가 이제 영화 속 장면과 실제 공간을 이렇게 같이 담으면서 자기 단상들까지 어우러서 이렇게 도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작업한 전적이 그러면 빈 있더라고요. 벤더스 네. 자체가 일본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는 맞아요. 감독이네.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도 빈 맞아요. 벤더스를 일본 문화와 또 그 일본의 그 선배 감독과 이제 또 일본의 그 도시의 풍경과 이제 이런 것에서 굉장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이제 네. 자기 작품에도 반영을 많이 한 감독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영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참 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영화가 참 맞아요. 부흥했던 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흥의 첫 시기를 연 감독이 오지 야스시로. 네. 그다음에 나중에 그 7인의 사무라이 했던 네. 구로사와 구로사와 아키라, 네. 이마무라 쇼헤이 네, 뭐 맞아요. 이런 유명한 일본의 영화의 부흥을 네. 그때 그 당시 5, 60년대 칸 영화제, 베를린 맞아요. 영화에서 휩쓸었던. 휩쓸었던 그래서 오지 야스시로고 아까 구로자 아키라 같은 경우는 구로자 아키라를 기리는 7인의 사무라이를 번때서 황해의 7인 같은 걸 서부극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저도 그 당시의 작품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제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는 좀 덜 대중적이었다고 그렇죠. 해요. 구로자 아키라는 워낙에 유명한 그쵸. 사람이고 이제 화려하고 막 잔인하고 예, 예. 이제 막 엄청난 되게, 이제 오지 영상미를 야스는 보여주고 하는 잔잔한 영화. 네. 동경 이야기. 네. 그게 이제 동경 이야기가 예. 이제 대표작인데 이제 저도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동경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니까 이런 이제 가족의 잔잔한 일상을 이렇게 다룬 게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맥이 통하겠구나 이제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까지 들으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화장실을 홍보하려고 하는 다큐였는데 네, 빈 벤더스 감독이 와서 네, 도쿄를 사랑하는 마음과 네. 그다음에 오지아스 시로 잔잔한 어떤 가족과 그 오지아스 시로 영화가 잔잔한 삶의 얘기를 다루는 맞아요, 영화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그걸 해서 이 퍼펙트 데이즈를 한 인간 네, 맞아요. 히라야마라 그랬죠 주인공이. 네, 맞아요, 맞아요. 동경 이야기의 주인공도 히라야마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히라야마 가족의 이야기가 예, 그렇죠. 나오죠. 그 예. 가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음. 말씀을 놓친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빈 벤더스가 그 화장실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구상을 하던 중에 보니까 실제로 거기 일하시는 청소부들이 네. 너무 열심히 이렇게 정성껏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단편 다큐가 아니라 장편 극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 아, 예. 이렇게 그래서 제안을 빈 벤더스가 해서 바꿨다 하더라고요. 네, 예, 예. 이렇게 역제안으로 성사된 제작된 영화라고 합니다. 네. 일본인들이 자기 일은 또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하는 그런 그런 또 정신이 특색이 있잖아요. 있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얘기 나눴고 아무튼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네. 나중에 한번 보고 싶지 OTT라도 않으세요? 오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그러면서 이런 비슷한 소소한 네. 일상을 다루는 영화 그래서 함께 보면 좋을 영화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일본의 이제 이런 영화들 이런 감성을 담고 있는 영화 중에는 이제 저는 안경이라는 작품을 참 좋아하고요. 예, 저기 네. 누구더라 감독이? 제가 일본 이름을 잘 알겠습니다. 안경 압니다. 예, 예. 네, 그 영화. 예. 네, 그 카모메 식당이랑 예, 이제 그거 만든 그 네, 그 안경 카모메 감독 식당. 같은 사람인데 안경이라는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퍼펙트 데이즈를 감명 깊게 본 사람들은 이 영화 얘기를 많이 해요. 패터슨 이제 네. 그거 버스 운전사 얘기. 맞아요. 예, 예, 예. 시를 쓰는 버스 운전사 이야기인데 예. 이제 패터슨도 사실 이제 그 하루 종일 이제 버스 운전을 하는 그 일상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일과 끝에 이제 자기가 시를 쓰고 그 자기가 쓴 시를 아내에게 보여주고 이런 반복된 일상 속에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내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오버랩 되더라고요. 지금 얘기 나누니까 네, 카모메 식당, 안경 네, 이렇게 둘 다 잔잔한 영화잖아요. 네, 네, 네. 확실히 일본 감성이 네, 이런 네. 잔잔한 일상을 다루는 데는 우리나라보단 훨씬 뛰어난 면이 있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예, 네,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일본 영화들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네. 영화들이. 그런 면에서는 네, 좀 잔잔한 거. 근데 네. 우리는 조금 더 박력 있고 새로운 시선을 주는 영화들은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영화는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거 그쵸, 같고 이제, 네. 그런 게 있네요. 마지막으로 네. 이 영화 뭐 추천 겸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마치죠. 네. 그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던 무렵에 읽고 있던 책이 이제 인터뷰하는 법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 책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이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품어야 한다. 이제 뭐냐면 저 사람은 어쩌다가 이제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네. 이제 어떻게 저런 모양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거를 이제 궁금해야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읽고 있던 중에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그 질문이 저 히라야마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저런 일상을 저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보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이나 질문을 이렇게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건 제가 극장에서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요? 뭐그 상영관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아직도 이게 상영관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극장에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영화 끝에 정말 선물 같은 쿠키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히라야마가 또 이렇게 사진을 찍는 취미가 또 영화 속에서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히라야마의 시선으로 담긴 이제 그런 꼬모레비 장면이
이렇게 잎사귀 사이사이로 햇빛이 하늘하늘 이렇게 반짝이는 그런 장면이 일렁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선물 같은 쿠키 영상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햇살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네. 우리가 소개했던 밀양이 약간 떠오르는 것도 그렇게 같긴 또 하네요. 연결이 되네요. 네. 네, 오늘 맞아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퍼펙트 데이즈 얘기했고요. 이로운 영화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